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박누진입니다. 예,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저희가 집이 좀 식구가 많거든요. 제가 넷입니다. 저희 막내가 2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개월이거든요. 오늘도 막내랑 같이 놀다가 왔는데, 저희 첫째가 06년생입니다. 어머님들 자녀분과 똑같죠. 고3 나이고 막내가 23년생인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유연평 시험지 제가 이렇게 저도 제 거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유연평 시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렵냐 어렵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기숙학원이나 아니면 재동반에도 나가는데 걔네들은 작년 수능을 경험한 친구들이죠. 그럼 작년 수능을 경험한 친구들에게 작년 수능이 어렵니? 이번 6월이 어렵니? 라고 하면 당연히 작년 수능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컷 차이는 별반 없었어요. 자, 첫 페이지다 보시면요. 등급컷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3페이지 보시면 별별 차이가 없죠. 수능이랑.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고3이 최악이다. 예. 매년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느낌이 달라요. 무슨 느낌이 다르냐?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 달라요. 혹시 예전에 어머님도 제 또래이실 것 같으니까 4당 오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애들 난리 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학생들이라고 하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공부가 무조건 다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콘서트도 가고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도 많이 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제가 재수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공부에 대해서 올인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을 것이다. 5개월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저번 주에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학생들의 마인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마인드는 이런 애예요. 놀 거 놀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가 놀겠다라고 하면 못하는 애가 따라 노니까 문제예요. 자, 어머님들 요 시험지의 결과를 다 아시나요? 자녀분의 결과 혹시 아시나요? 몇 등급인지 잘 모르시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여기 오는 것보다 자식들이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2명을 상담을 했어요. 연구실로 와갖고 제 단과 학생들. 근데 그 상담을 하는 애들은 멀리서도 오는 애도 있고 30분 정도 저랑 얼굴을 보고 가거든요. 보고 가서 어떻게 공부하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기숙학원에서도 제가 상담을 꽤 많이 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 한 명이었고요. 한 명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학생의 문제점 고민은 뭐냐면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대요. 종 치기 전까지는 배가 하나도 안 아픈데 종이 딱 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한대요.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 이번 유연평이 화장실에 3번 갔대요.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에. 근데 국어 시간에 안 아프면 수학도 안 아프대요. 되게 신기하죠. 국어가 자신이 없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94점이 나왔거든요. 못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국어는 왜 이럴까요? 바로 1교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어머님들도 수능 세대 있으시죠? 저도 수능 세대고요. 수능 날 기억하시나요? 전 기억이 나요. 어디서 시험 봤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수능이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그 수능을 정확하게 148일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유연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한테 제가 한번 국어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우선 3월 달에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요. 이 발표를 합니다. 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 발표. 평가원에 3월 28일 날 나온 거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명료해졌죠. 왜냐면 작년에 6월 달에 뭐가 있었죠? 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킬러 문항 배제라는 말입니다. 이 킬러 문항 배제라는 말은 필기하시면 들으시는 게 좋아요. 킬러 문항 배제라는 말은 바로 독서의 난도를 낮추겠다는 말이었고요. 복합 영역에 대한 난도를 낮추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독서의 난도를 낮춰도 애들은 어려워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수학생님이 만약에 이번 6월 모평을 10년 전 애들한테 풀리면 등급컷은 5점을 올라갈 것이다. 아까랑 똑같은 마인드예요.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떤 영어쌤이 그렇게 했대요. 아까 영어쌤 오셨겠지만 이번 영어가 되게 어려웠었죠. 그 영어에서 오답률 1위 문제인가 인포메이션인가요? 그 문제 있어요. 미디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어떤 영어쌤이 한글로 바꿔서 어머님들한테 풀라고 했대요. 여기도 그러셨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한글 바꿔도 어려우시죠? 이거는 그럼 영어의 문제예요? 국어의 문제예요? 국어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문해력도 약하고. 오늘 뉴스에 봤는데 혹시 이 얘기 들으셨어요? 사생대회 얘기? 오늘 나왔습니다. 사생대회. 애들이 사생대회 날짜가 정해졌어 하니까 사생대회예요? 죽고 사는 대회인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 그래도 목동에서 계신 분들은 좀 더 교육도 시키셔갖고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고2나 고1이라면 좀 빠르게 수능 공부를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내신 말고요. 자, 우선은 EBS 체감 연계율 확보. 이거 뭐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딱 보는 순간 이거 아는 지문이다 라고 하는 체감 연계율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였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독서에서 체감 연계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서도 상위권의 반별률 확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독서가 난도가 낮으니까 뭐가 난도가 올라가야 될까요? 문학의 난도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가야 될까요? 선택 과목의 난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2호 수능, 2사 수능에 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EBS 체감 연계율을 확보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확보했냐면 작년에 문학에서 세 지문이 체감 연계율이 됐고요. 독서에서 무려 4지문 다 연계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문학과 독서 중에서 어느 게 더 체감 연계율이 높았냐면 독서가 좀 더 높았습니다. 이게 지금 2사 수능의 관점입니다. 그럼 올해 6월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기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선 등급컷은요.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그런데 난도는 확실히 낮아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첫 번째, 이번 고3이 못한다. 두 번째 뭘까요? 6월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시험지를 수능날 봤다라고 하면 무조건 점수는 올라가겠죠. 그동안 공부할 거니까. 우리 고3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렇죠? 공부를 생각보다 내신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시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2학년 특강을 여기 시대에서 하거든요. 2학년이시면 보내세요. 자, 2학년 특강을 하는데요. 2학년 특강을 하면 그 2학년 특강에 누가 와야 되죠? 정시 준비하는 애가 와야 되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오는 애들이 보잖아요. 다 내신 좋은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신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벌써 수능에도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와서 정시 공부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공부를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7년 전 그 얘기였어요. 7년 전 교육대학원의 어떤 그 대학원생이 석사학위 논문 썼는데 무슨 논문 썼냐? 고1 3월합평이 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조사였냐면 3월합평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수를
갖고 얘네들의 고3 수능 점수를 비교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 수능을 본 애들이 고1 3월합평의 점수를 1000명을 분석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등급을 갖고 얘기할게요. 등급. 3월에 받았던 등급, 수능에 받았던 등급, 과목별 전부 다 평균치를 내니까 뭐냐면 87%가 동일하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등을 맞은 애가 87%에 여기서 1등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13%를 위해서 강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몇 퍼센트? 7%만 성적이 올랐답니다. 왜 이럴까요? 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아, 그런 건가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공부 방법이와 공부 습관이 고1 때부터 고3까지 생각보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148일, 9일 남았어요. 역전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고3에 딱 수업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강사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유명한 온라인 강의를 들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은 다음에 3월 달에 딱 시험 봤는데 어떤 애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5월 달에 이번에 모평을 봤습니다. 모평을 봤는데 이번에도 3등급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봤는데 재수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4등급이 나오거나 혹은 3등급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는 성적이 안 올라왔어요. 그럼 얘 무슨 생각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왜 성적 안 오르냐? 나 이번에 한 등급 올랐는데. 병신. 그렇죠? 내가 듣는 강사 들어. 라고 얘기했다고 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강의를 옮깁니다. 근데 그 전까지 배웠던 무슨 방법이 있죠? 독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강의를 옮겨요. 강의를 옮겼어요. 그러면 이 독해 방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또 새롭게 배우겠죠. 잘 생각해 보시죠. 읽기 방법. 어머님들이 좀 이따 보시고 강사들을 특히 강사들의 가장 핵심은 비문학입니다. 독서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강의를 하는 배에서 애들의 그 호불호를 가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되거든요. 제가 소비국어연구소를 차리고 제가 7년이 됐는데 소비국어연구소가 나온 지가 제가 선생님들한테 맨날 세미나 하면서 비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재수생들 오면 여기에 유명한 학원들 제가 뭐 말로 말할 수 없지만 뭐 김, 갈, 그렇죠? 국 이런 거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 학원에서 온 애들이 수두룩하겠죠. 그러면 비문학을 딱 수업을 들으면 왜 이렇게 안 배웠을까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독해력을 키우는 수업이 아니라 그 시험장에서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건 기르지 않는 그런 독해 훈련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유언평의 특징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대비 독서의 난도가 상승했습니다. 독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리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최고난도 지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독서의 난도가 생각보다 상승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유언평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보고요. 문학 난도 하락입니다. 문학이 좀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자, EBS 작품의 지문의 실질 연계율이 문학에서 더 많았어요. 이번 정말로 그냥 대놓고 냈습니다. 문학에서. 그러면 정말로 수능에서도 이렇게 문학에서만 낼까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10월 3일 날에 시대인재에서 문학 총정리 특강을 해요. 이건 매년만 했던 거예요. 딱 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뭐냐면 하루도 안 돼서 무조건 다 마감돼요. 130명 다 막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그 130명 중에서 얼마나 독해력이 잘 되어 있고 그래 나 독해력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EBS 조금만 공부할까? 그래 한번 정리하는 거 들으면 완벽해질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 어떻게 이거라도 들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중해 주세요. 방동리 선생님 이거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EBS를 내가 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 외우면 문학을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독해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재수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름방학 전까지 EBS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니네가 EBS에 독해력도 안 되면서? 특히 3등급 이하 애들은 EBS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우선 독해력 키워. 그 다음에 EBS. 그렇죠? 그 관점이고요. 그 다음 선택 과목 사이 유불리 극복 실패. 엄매가 좀 더 어려웠고요. 자, 자녀분의 선택 과목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애는 엄매다 손 들어보실래요? 엄매. 화작이다 손 들어보세요. 화작. 엄매 화작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유리한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런데 목동 지역에서는 엄매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화작이 60%, 엄매가 40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방러들이 다 화작이에요. 지방 애들은 어차피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다 화작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엄매 화작 둘 다 조금은 힘들었다는 거. 자, 과학과 주제통합 지문의 변별력 확보했고요. 독서에서는. 문학에서는 요 고전 문학에서 뭐 고전 소설이 좀 어려웠지만 현대 문학에서 변별력 확보했고요. 이런 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의 오답률 베스트를 보면요.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고 와 진짜 이렇게 됐네 라고 하면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킬러 문항 배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왜 갑자기 바꿔? 미리 좀 예고하고 바꾸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방향으로 갔어요. 독서가 비정상적으로 어렵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봤더니 문학이 어려워졌습니다. 문학이 오답률 1위가 된 적은 역대 수능에서 단 2번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그렇죠? 되게 멋있는 거죠. 요 문제 현대 소설이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학생들이.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에서 고전시가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EBS 연계도 됐는데 왜 이렇게 문학이 어려웠을까요?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엄매 여지없이 2위 3위가 엄매였어요. 엄매 생각보다 대단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어머니가 저희 와이프가 이제 첫째가 06년생이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제가 이제 강사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전화해 갖고 그 엄매 과외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매를 많이 틀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과외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뭐 과외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내가 엄매를 무슨 과외를 하냐고. 엄매는 그냥 강의 듣고 자기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금 얘가 말씀드린 강의 듣고 혼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강의 듣고 혼자 하는 걸 못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엄매 딱 틀리자마자 이렇게 엄매가 2개 나왔잖아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것은 6월 모평이 6월 4일이었잖아요. 6월 4일 저녁에요. 제가 그냥 이투스에 Q&A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 매출도 한번 볼 거 아니에요. 딱 보는데 엄매가 갑자기 막 3, 40개가 막 팔리는 거예요. 이번에 혹시 6평 보셨어요? 엄매 틀리셨나요? 틀렸어요. 왜 틀리신지 아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냐면 6월 4일날 딱 가면 36번, 37번 문제, 35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수능이고 6월 모평을 보시면 여기도 엄매가 이번에 오답 1위였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분석하지 않고 뭐냐면 개념 부족. 그러니까 강의 들어야 돼. 어머님 지갑에서 돈은 나가고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석했다면 만약에 36번 문제 틀렸는데 올해 6평에 36번이 오답률 1위예요. 틀렸는데 이걸 개념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로 미안하지만 병신 같은 분석이에요. 잘못 분석한 거예요. 36번을 틀린 이유는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념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개념 강의에서. 지칭어, 호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오답률 베스트 10에서는요. 수능에서는 어땠냐면 문학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6월 모평을 딱 보시면 독서에 파란색 글씨가 훨씬 많아졌죠. 독서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독서가 막 어려워졌고 문학이 막 쉬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게 어려워지고 잔잔하게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독서래요. 자, 독서입니다.
어떤 학생이 고3 학생이 제 중반에 와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동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떻게 가르쳤냐? 문제가 네 문제가 있으면 단락이 이렇게 있다면, 비문학 단락이 이렇게 있다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한대요. 야, 니네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건데 이 지문 하나를 풀려면 10분 정도를 우리가 소요해야 된다. 그럼 10분 동안 니네가 이거 읽어라. 읽어서 완벽한 이해를 해서 C번에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가 딱 다 읽은 다음에 답 3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능 날은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될 텐데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 두 단락까지 읽은 다음에 기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한번 왔다 갔다 거리면 찾아봐.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친구는 지문이 이해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을 딱 보면서 이걸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냐면 접속어에다 세모 치고 대조가 나오면 네모 세모 하고 밑줄 긋고 물결 긋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죽어도 못 풉니다. 이 문제가 지금 9번 문제인데요. 정답률 34%짜리예요.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편하겠죠. 공부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은 맨날 비문학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화학 지문이거든요. 화학하는 애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화학하는 애들도 틀린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 이 문제를 왜 틀릴까요?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전향력은 강해진다. 뭐 높아진다. 이게 이제 지구과학 하는 애들은 다 아는데. 지구과학 하십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이 문장? 이 문장.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야, 얘들아, 이렇게 보면 이거 뭐지? 비례관계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빨라지면 하다표 위로 올리고 강해지면 하다표 위로 올려봐. 그치?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와서 해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고1, 2의 대부분의 그 내신 선생님들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시험지 가서 자녀분의 지문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애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된 건가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해가 아니죠. 이해는 뭐죠? 지구의 자전속도가 빨라지면 왜 전향력이 강해지냐죠. 자, 우선 어머니 모르시겠죠, 이거? 알 수가 없죠. 자, 우선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향력이 뭔지 알아야죠. 자, 전향력은 뭐냐면요. 적도에서 어떤 사람이 공을 던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지문에. 공을 던졌을 때 일직선을 던지는데 공이 휘어지는 정도가 전향력이래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자전속도가 빨라지면 전향력은 강해진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걸까요? 그분은 뭐가 안 되는 걸까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학기술 지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배경정보, 정의 같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이때는 직선으로 갈 수 있겠지만 자, 자전은 시계방일까요? 반시계 방일까요? 기억 안 나시죠? 반시계입니다. 자,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면서 던지면 당연히 휘어짐 정도가 커지겠죠. 자,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전향력의 개념 정의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 문제가 지금 오답률 전체 3인가 4인가 그렇거든요. 이 문제가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빨리 읽고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읽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공유결합이 나와 있는데 공유결합의 두 가지 이중결합과 단위결합의 개념 정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탄소가 에틸렌이 중합에서 나오고 이 부분이 이미지화가 됐어서 이렇게 됐어야 돼요. 보니까 자 어떻게 돼 있냐.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의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분자들이 서로 연결된대요.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결합한다. 앞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개념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가 C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이중결합하고요. 그렇죠? 하나의 탄소에 이렇게 수소가 뭐다? 단일결합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시험장에서,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얘가 하나가 끊어버려서 얘랑 이렇게 결합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가 계속 모자른 상태에서 7개로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9번 문제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 뭔 소리야. 양쪽이 웬말 한쪽이지. 분자끼리 결합하는데 답은 1번 하고 제낄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근데 지문에 빨리 읽어요. 빨리 읽으면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은 빨리 읽고 화살표만 올리고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독서는 계속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어떻게 읽지? 어떤 식으로 뭐냐면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를 고민하지 않고 뭐 할까요? EBS 독서를 해야 돼. 아니면 이감을 해야 돼. 상상을 해야 돼. 간슬개를 해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3등급 이하들 그렇죠? 독서에서 이런 거 틀리고 최소 독서에서 3개 이상 틀린 친구들 기출을 통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능 날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날엔 더 조급할 거예요. 조급하면 더 빨리 읽을 거예요. 빨리 읽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천천히 차분하게 읽고 정답을 결정할 때 명확하게 결정하고 제끼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근데 시간을 줄이려면 애들은 뭐 할까요? 지문이 빨리 읽어요. 지문이 빨리 읽는 순간 더 조급해지고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서에서 이번에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 논리학 지문이었는데요. 논리학 지문.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잠깐만요. 빨리 해야겠네. 자, 논리학 지문인데요. 이 논리학 지문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논리학 지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논리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보시면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해되시나요? 뭔 소리야? 자, P면 Q래. 그런데 P래. 그러니까 당연히 Q겠지. 되시죠?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 귤이 맛있으면 비싸. 근데 귤이 맛있어. 그럼 귤은 비싸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거든요. 생각하고 읽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빠르게만 읽어요. 물론 저한테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저도 그렇게 읽고 싶어요. 근데 앞에 문학에서 시간을 먼저 많이 썼어요. 아니면 엄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읽을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빨리 읽으면 답이 안 나온다. 천천히 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죠? 근데 애들은 빠르게만 읽으려고 하고 심지어 메모만 하고 넘어가고 밑줄만 주구장창 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7월, 8월, 9월 딱 3개월이에요. 그렇죠? 9월까지는 독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7월, 8월부터 모의고사 수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의고사 풀어보십시오. 이건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맨날 뭐냐면 체중만 재는 애예요. 체중 재면 성적 안 오르잖아요. 성적이래요. 다이어트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뭘 먹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따지셔야죠. 자, 문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학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학 영역이 뭘 것 같으세요, 어머니? 제가 보기엔 고전시가 같아요. 고전시가 모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고전시가 왜 못하니?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고전시가에 한자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한자어가 많으면 그 한자어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다 알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전 이걸 알아요. 뭐라냐면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수능이 출제되는지를 알아요. 7년 전에 출제된 건데요. 자, 제가 재수생들한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 다 박살납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자, 타마 봉접이 설마 그물에 걸렸으랴 라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선지가 2개 있습니다. 선지가 2개 있는데 첫 번째 선지. 자,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자연물이 드러남. 두 번째 선지. 구속과 억압에 놓인 대상의 모습이 드러남. 자, 지금은 11월 14일 9시 59분 57초입니다. 찍어야 됩니다. 3초 남았어요. 둘 중에 한 개는 답입니다. 형님, 찍어보세요. 1번, 2번. 아, 뭔 말입니까, 선생님?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가르쳐 주셔야죠. 그것도 볼 새가 없어요. 찍어야 돼, 무조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1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무조건 한 개는 답이에요. 그리고 한 개는 죽어도 수능 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수능 국어는 한자 시험이 아니므로. 국어가 한자 시험일까요? 아니죠. 한자 시험이 아니죠. 자, 타마봉접 아시는 분. 대충 찍을 수 있다. 뭐 같으세요? 봉접. 접. 애들 알까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봉접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형 봉접 아세요 혹시? 몰라요. 벌과 납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타마봉접, 타마도 이제 느낌 딱 오시죠? 타마가 뭘까요? 꽃을 탐하는 벌과 납이에요. 자, 그러면 꽃을 탐하는 벌과 납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은 꽃이 되겠고 자연물은 뭐가 될까요? 벌과 나비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1번 선지는 적절한 것이고요. 1번 선지는 적절한 거예요. 자, 1번 선지가 수능날 답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이 한자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1번 선지는 뭘까? 답이 아니고 오답 선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적절 X 문제가 돼야 돼요. 생각을 하시죠. 2번 선지 가볼까요? 구속과 억압에 놓인 대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선지를 보면 타마봉접이라는 것이 그물에 걸렸으라고 하면 서리법이니까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 말은 X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적절 X 문제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고전 시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뭘까요? 내신.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내신은 뭐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신 시험은 저거를 1번 선지가 정답이 돼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고3의 수능에서 6구 수능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사설에서도 1번이 답이 되는 적이 있어요. 사설 모의사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6구 수능에서 1번 같은 게 답이 됐다. 그럼 저는 곧바로 은퇴합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자, 무슨 시험이라고요? 수능? 국어 시험. 한자 시험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맥락을 잘 알고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소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소설이 요즘 애들이 소설이 이대봉전이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인물 파악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 아버지의 땅이라는 작품인데 거의 잘 못 풀었거든요, 애들이. 이 4번 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소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님도 소설은 좀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자신 있으시죠? 제가 보면 부모님들이 더 잘 풉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실게요. 한 달 전쯤에 종영됐던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죠? 눈물의 여왕. 보셨다? 손 들어보실래요? 눈물의 여왕 보셨다? 많이 보셨네요. 혹시 눈물의 여왕 줄거리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근데 애들은 뭐예요? 방금 본 것도 모를까요? 이 차이예요. 눈물의 여왕은 한 달 전에 건데도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이유가 뭐 주인공이 잘생겨서 이거 말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기억날까요? 만약에 이 소설을 1분짜리 영상으로 보여줬다면 애들은 다 기억나요. 핵심은 선생님들은 모두 다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얘들아, 소설의 핵심은 인물이야.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누구나 다 배우는 거니까. 인물이 파악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꼭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무조건 들어요. 근데 애들은 왜 못하죠? 심지어 성격과 심리에다 밑줄이 긋기도 해요. 겁에 질려 뭐 이렇게 밑줄 긋면서. 왜 못할까요? 성격과 심리를 체크하라는 말은 이 성격과 심리에 뭐 해야 되냐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소설을 읽으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공이. 그렇죠? 그 친구는 이 내용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무조건 기억해요. 뭐 했기 때문이죠? 두 글자로? 공감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공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전자 분자 나오는 걸 그렸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상황에 대한 시각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 못하는 애들은 제가 뭘 하냐면 중간까지 딱 끊은 다음에 그만 끊어. 여기까지 나온 얘기가 뭐지? 누가 나왔지? 어떤 상황이지? 누가 누구와 지금 갈등하고 있지? 적어봐 라고 하거든요. 못 적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동그라미만 적고 밑줄만 그어요. 결국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사건과 상황에 대한 시각화 연습, 그렇죠? 그리고 뭐 공감. 얘가 안 되면 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김수현에게 공감한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은 주인공의 심리에 공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시도 어려웠는데요. 이 현대시에서 나지문은 저도 좀 처음 봤을 때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딱 가면요, 이런 시가 나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김현승의 사시가 간습이었어요. 애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했어요. 왜냐면 이건 비연계입니다. 자, 비연계인데 중요한 것은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를요. 자, 나는 차를 앞에 놓고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화자를 생각하고 화자의 상황을 생각해봐. 그리고 정서를 잘 한번 따져봐. 이 말은 다 하거든요. 가볼게요.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뭔 소리예요? 차를 마시는데 좋아하고 그 차를 마시는 것이 뭐다? 담담한 사실이다. 이것밖에 안 나왔네요. 더 가볼게요.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간습이다. 나의 고지덕한 간습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차 마시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래. 관습이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누구 시킴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들국화가 어여삐 가꿔진 것도 누구의 손으로 가꾼 것도 아니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애들은? 얘부터 먼저 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기예요. 보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아지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세계의 인식에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지 절대자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누구는 누굴까요? 절대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사실, 관습, 현실에서의 사실과 관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3번 선진을 볼까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말도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이걸 못 잡아내요. 경험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습을 해야 되고, 결국 연습의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 분석입니다. EBS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작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유연평 EBS 연계 4개가 연계됐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대놓고 연계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땅도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EBS 공부는 수능 특강은 푸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형 문제가 아니고 우선 기본 원본으로 푸셔야 돼요. 푸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녀가 4등급 이하다. 그러면 EBS는 나중에 9월 이후 과감하게 넘기셔야 돼요. EBS 몰라도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EBS가 어땠냐면 연계가 된 것이 다 쉬웠어요. 비연계가 다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연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못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연계는 뒤로 미룬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독서도 연계가 됐는데요. 독서도 연계됐다고 하지만 과두제라는 것이 연계됐고요. 여기는 한 문단이 연계됐고, 여기는 개념 하나, 단어 하나 연계된 겁니다. 한 문단. 얘가 조금 연계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계됐다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도움받진 않아요. 본 거다. 이 정도.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는 정확하게 읽는 훈련. 이 훈련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12명의 선생님과 함께 목동에서 강의를 하고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는 솔빛 국어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저희가 같이 묶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자. 더 좋은 과제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출판 교재도 미래인이랑 같이 만들거든요. 저희가요. 출판 교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신은 있어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단과 강사 중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는 자신. 자,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시즌4는 7월 13일, 4일 날 제가 개강을 하고요. 저는 목동 지역의 세 군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요. 자, 고득점 국어 동글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기출을 통해서 총정리하는 강의예요. 이때가 마지막 독해력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교재.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요 마지막 교재고요. 그 다음 EBS 수능 완성도 해야겠죠. 수능 완성, 연계. 얘는 제가 보기엔 2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2개의 교재가 9월 모평 전까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종결자 시리즈, 아까 고득점 국어 종결자가 6주가 되고, 그 다음 EBS 수능 완성 같은 것과 마지막에 구평 대비 모의고사까지 해갖고 8주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면 9월 모의고사예요. 그럼 9월 모의고사 점수 갖고 뭐냐면 학교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이 9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9월 모의고사 잘 보면 선생님한테 그냥 여기가 선생님 전 정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9월 모의고사 못 보면 그냥 찌그러져서 원서 쓰는 거죠. 아니면 부모님 담임선생님이랑 무지 싸우거나 사이가 이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 실전모의고사 10회분 하고요. EBS 연계 마지막에 정리해주고요. 올해 6월과 9월 갖고 마지막에 개념원리 총정리, 행동강령 총정리해주면서 끝나는 거고, 저는 또 한 번 한 해가 가고 맙니다. 자, 2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유연평을 봤던 친구들이에요. 진명여고 학생이고요. 여기는 다른 학원 양정고 학생입니다. 그렇죠? 진명여고 학생은 여학생이고요. 양정고는 남학생이겠네요. 이 2 학생 중 자녀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진명여고 학생은 문과고요. 양정고 학생은 이과입니다. 점수는 비슷하네요. 79점, 78점. 비슷하죠? 둘 다 2등급입니다. 둘 다 엄매고요. 근데 틀린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 위에 학생은요, 엄매한 게 독서 6개, 문학 2개 틀렸습니다. 근데 밑에 양정고 학생은 엄매 3개, 독서 2개, 문학 5개 틀렸어요.
자,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시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OX 친 겁니다. 거기 자료에도 적혀 있는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진명여고 학생은 여기가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근데 17번 어떻게 맞췄죠? 17번 어휘 문제예요. 이거 누구나 다 맞히는 거. 그리고 요 12번 문제는 쉬웠어요. 전개 방식 문제 같은 거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틀렸고 문학은 현대시에서 2개. 아까 34번이 오답률 높은 거. 그렇죠? 이거 틀렸고요. 김빵섭은 XXX 골고루예요. 문학을 더 많이 틀렸네요. 자, 엄매를 가볼게요. 엄매는 이 친구 39번 틀렸는데 이해 안 가는데 얘는 보기 똑바로 안 본 것 같아요. 얘는 36, 37, 38 다 틀렸어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은 여기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위 학생은 뭐죠?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풀었냐면 엄매, 문학, 독서로 간 거예요. 그 독서 마지막 지문을 못 풀고 찍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시간이 10분 남았대요. 미친놈이. 그렇죠. 10분 남았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야, 너 엄매 뭐야 이거 왜 3개나 틀렸어? 그러니까 쓰기고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엄매를 아직 안 했거든요. 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친구예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위 학생과 밑에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수능날 시험을 잘 볼까요? 저는 다 결과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잘 볼 가능성이 꼭 그렇진 않지만 누가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자, 위에다 손 들어보실래요? 위에. 진명여고다. 아래다 손 들어보실래요? 아래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위에는 집착이 많은 애예요. 그런데 수능날 가면 더 집착이 많아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있는 친구는 이 국어라는 게 이 심리적인 게 되게 무섭거든요. 국어라는 얘는 한마디로 말 MBTI 따지면 I로 시작하고 J로 끝나는 얘는 100% P고요. 느낌 오시죠? 얘는 되게 EP예요. EP. 얘는 IJ. 그렇죠? 제가 진짜로 가르치기 힘든 애들이 IJ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느린 애들. 그냥 엄마들 보시면 아우 빨리 지면 이 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도 한 명 있거든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2명의 친구들에게 제가 똑같은 피드백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상담도 상담들이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MBTI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들의 성향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줍니다. 그럼 보시면 위에 있는 애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너는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는 웃기지 말고 5번 선지까지 모두 다 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자녀의 성향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친구 있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엄마 너 숙제 왜 안 했어? 그러면 엄마 이 숙제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고3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할 때 끝나지 않았나? 그렇죠? 저희 집도 어저께 중1짜리 애가 여기 시대 중등부 다녀요. 저희 애가 다니는데 숙제에 어머니가 학원생님이 장문에 문자 보냈어요. 뭐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풀이 과정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집에서 또 식탁 앞에 또 앉혔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학원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뭐 다 해보신 거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동해야지만 성적이 올라요. 그리고 선생님을 믿고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한 지문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고 연습해야겠죠. 제가 지금 시대인재는 8월 말까지 상담이 다 찼어요. 애들이 상담 다 차갖고 이번에는 애들한테 연구실로 와라. 지금 휴강기간이거든요. 휴강기간 연구실로 와라 해갖고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제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조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마다 모의고사 이렇게 보게 되고요. 복수 테스트 보게 되고요. 중요한 거 이렇게 테스트 점수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책 한 권씩이 나갑니다. 150페이지 정도 숙제가 나가요. 저는 사설 컨텐츠를 최대한 안 씁니다. 왜냐면 제가
제 입맛에 맞는 교재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설 콘텐츠 많이 쓰면 제 방식대로 애들한테 자료를 많이 못 주게 되더라고요. 수강생 안내문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 뭐 할 것인지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기출 분석이 매주마다 한 주씩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크릿 파일로 해갖고 좀 어려운 자료가 나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개념 필기 노트랑 어휘장 나가게 되고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직 안 나간 겁니다. 이제 올해 나가는 건데요. 작년도 딱 이 시즌에 나갔어요. 여름방학 시즌에요. 얘가 뭐냐? 내가 만든 모의고사 분석 노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한 회당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니? 국어? 거의 13,000원, 15,000원 이 정도. 그러면 국어만 사시나요? 벌써 한숨이 나오시죠?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솔직히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이거를 풀라고 할 때 의미 있게 풀리고 싶었어요. 푼 다음에 그냥 벌고 나 오늘 이번에 2등급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이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분석지를 매우 중시합니다.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점수, 틀린 개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풀 전 나의 목표가 뭐냐? 풀기 전에 미리 이거부터 쓰게 해요. 저희는 딱 오자마자 문풀 전 목표 쓰세요 라고 부탁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운 것들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뭘 할 것인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달성 여부를 적게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잘한 세 가지와 부족한 세 가지 같은 거 쓰게 하고요. 중요한 건 여긴데요. 자기 솔루션이라 해갖고 문제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기작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연기 도움을 받지 못했다가 문제래요. 명확한 답이 나왔는데도 불안한 마음에 선지 스킵을 하지 못하고 모든 선지 다 읽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겠죠. 이런 문제점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결책이 안 나오죠. 학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조교님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팔 아프게 써주는 거예요. 이 조교들은 저한테 수업을 듣고 국어 1등급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많이 숙제를 해본 친구들이겠죠. 자, 현강생 전용으로 9월 모평 이것만 보고 가자와 수능 이것만 보고 가자가 제공됩니다. 이게 뭐냐면 띠기 교재입니다. 자, 이거 나올 거니까 이거 다시 봐. 이번에 유언평 이것만 보고자 해서 뭐가 나왔냐면 제가 리허설 자료를 넣거든요. 리허설 자료가 뭐냐면 풀기 전에 바로 전에 봐라.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대봉전이 나왔어요. 애들이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방금 본 지문을 유언평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봤는데도 틀린 애들이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독해력이 약한 거고 아직까지. 자, 이렇게 두 개의 교재가 나가야 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1년에 이제 2번 정도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유언평 끝난 다음에 첫 번째가 나갑니다. 설비 리포트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운동한 지가 제가 PT를 한 100회 받았거든요. 100회 받았는데 그 PT 선생님이 써줬어요. 저한테 리포트를. 뭐가 부족합니다. 이거 여기는 못 가요. 그러면 인바디 점수겠죠. 이해 가시죠? 그거를 제가 3년 전에 착안해서 그러면 우리 애들도 한번 써줘보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조교들이 담당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여기 보면서 문제 유형만 분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려운 지문을 마주치면 멘탈이 무너지는 학생입니다. 비문학 추론 문제를 못하는 학생입니다. 실전에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을 갖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학생들에게 아마 개강을 다시 하게 되면 줄 거고요. 9월평이 끝나면 한 번 더 9월 말쯤에 더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건 뭐냐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좀 적극적인 애들은 선생님 저 이게 약해요. 경제가 약합니다. 혹은 저는 그 기술이 약합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애들 보고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4번 나가거든요. 1년에. 지금 2번까지 나갔습니다. 2번 더 남았는데. 선생님 저는요 다른 건 괜찮은데요. 논리학이 약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현대 소설이 약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면 그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써갖고 교재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제 자료죠. 근데 자료 좋네요. 선생님 되게 좋네요. 근데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최대한 숙제를 안 해오면 저희 조교가 한번 경고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희 실장이 경고를 해주고 도저히 안 해온다. 그럼 저랑 한번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도. 저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수업만 들일 바에면 만약에 숙제 안 하고 수업만 들이겠다. 그러면 인강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인강으로 안 되니까 형강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강이 저도 인강 강사지만 인강의 완강률이 정확하게 뭐냐면 20%가 안 됩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돈 날립니다. 집에 가면 계속 책은 와요. 책은 왔는데 얘가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애들도 인강 듣겠다고 하면 저는 스케줄 짜오라고 하거든요. 플랜 짜와. 짜온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난 그때 카드 줄게.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너무 버리는 돈이 많아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래야지 성적이 오르지 안 그러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국어라는 과목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국어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무슨 말일까요? 수학은 못 푸시죠. 저도 못 풀어요. 국어는 왜 풀 수 있죠? 우리말이죠. 근데 우리말은 우리가 읽는데 읽는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들이 잘못됐으면 수학은 어차피 빈 도화지에 넣어주면 되는데 우린 박박 다 지운 다음에 다시 넣어줘야 돼요. 국어는. 그럼 기존까지 배웠던 것을 다 정확하게 다시 엎어버리고 다시 새 도화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독해력 올리는데 최소한 3,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잘 생각하셔갖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자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이러거든요. 제가 숙제 검사를 모두 다 해요. 저희는요. 검사를 모두 하는데 제가 가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이제 숙제 검사 하지 말까 그러니까 우리 조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야 돼요. 그게 선생님의 정체성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 말에서 되게 울컥했어요. 나는 그런 게 정체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저희 막내 얼굴입니다. 막내가 이제 많이 컸는데요.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수능 1교시 후에 이렇게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을 수 있어서 어머님 품에서 엄마 나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